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전국에 찬 기온이 엄습하면서 이번 주 내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까지 얼어붙기 십상입니다. 입춘이 지나치면 추위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날씨 얘기를 꺼냈는데요. 오늘은 최근 직장 내 왕따와 괴롭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상캐스터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송과 안팎의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고인의 유족들에 의해 뒤늦게 유서 내용이 공개된 뒤 방송사 재직 시절 겪은 사내 집단 괴롭힘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생전 고통을 겪었을 오요한나를 향한 동정어린 시선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요한나는 지난 2024년 9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9월 6일 가양대교 난간에서 한 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열흘 뒤인 9월 15일 두 번째 시도 후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망 사실은 유족들이 외부에 알리지 않아 약 3개월이 지난 12월 10일에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도 처음엔 밝히지 않았으나 휴대폰에 저장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확인하고는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고인의 억울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서에는 오요한나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선배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고 후배인 오요한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과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호출하는 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요한나는 2021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또 오요한나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섭외를 받자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 라며 핀잔을 줬고, 유퀴즈 출연 이후엔 왕따 목적으로 단톡방을 따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이들의 카톡방에는 GX도 가지가지, 미친 X다, 멍청하다, 방송 보면 쪽팔린다, 몸에서 냄새난다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학폭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언급하며 연진이는 방송이라도 잘하지, 남편이라도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 겁나 해, 이런 조롱의 표현도 있습니다. 현재 MBC 본사에는 오요한나의 입사 동기 금채림을 포함해 이현승, 최아리, 김가영, 박하명 등 5명의 기상캐스터가 있습니다. 고 오요한나의 사망 소식 이후 누리꾼들의 다양한 제보들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접적 정황들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 오요한나 사망 15일 전 손목 상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요한나가 손목에 테이핑을 한 채 날씨 예보 뉴스를 진행한 모습인데요. 해당 영상은 작년 8월 29일 영상으로 왼쪽 손목 부분에 붕대로 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보다 앞선 26일과 27일, 28일에도 방송을 탔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JTBC 사건 반장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6일 첫 극단 시도를 했으며 이후 9월에 두 번 더 시도 끝에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요한나는 사망 전 10여 곳에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요한나 외삼촌의 증언에 따르면 오요한나는 2021년 9월 선배 기상캐스터 A씨가 맡고 있는 아침 6시 방송 뉴스투데이에 투입되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A씨는 2번이나 방송을 펑크낸 상태였고, 과학기상팀 팀장은 A씨를 빼고 오요한나를 투입했습니다. 이후 A씨의 지독한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고인은 2022년 4월 어머니 권유로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우울증 진단 후 수면제에 의지하며 잠에 들지 못할 때면 술을 마셨습니다. 사망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MBC 측은 오요한나가 5차례 이상 지각 결근하며 반복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생전 지인들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 이는 사내 괴롭힘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인은 요한나는 혼자 힘들어하다 우울증에 빠졌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술을 마셨다,
이로 인해 지각을 하면 혼이 났고 다시 수면제를 먹어야 잠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현재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들은 소셜미디어 댓글창을 닫고 날씨 예보 등 방송 스케줄을 정상 소화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일부 기상캐스터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기상캐스터를 둘러싼 관심도 증폭하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는 바람과 구름, 비, 눈을 둘러싼 대기 흐름의 현상을 분석하거나 해설하며 뉴스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때는 기상캐스터하면 지금은 고인이 된 김동환 기상통보관이 유명했습니다만 요즘엔 거의 대부분 빼어난 미모의 예쁘고 늘씬한 여성 기상캐스터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밝고 화사한 미소로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해외에선 근육질의 남자 기상캐스터가 전담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혀 다른 성별의 차이가 다소 흥미롭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결국 시청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90년대까지 국내 방송사 기상 예보자들은 주로 중년 남성들이 맡았고 방송사가 아니라 기상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달 방식도 직접 분필이나 매직으로 등압선을 그려가며 설명했지만 지금은 실시간 구름 위성 영상 같은 CG가 첨부되면서 전문 영역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는 방송사 공채가 아닌 경우 대부분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AI의 발전으로 굳이 방송 날씨 예보가 아니라도 관련 정보들은 얼마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뉴스 말미에 전하는 날씨 예보가 주 업무이다 보니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 신분을 활용해 예능이나 교양 같은 일기예보 이예외 프로그램을 맡거나 광고 촬영 같은 아예 뉴스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국내 방송사의 여성 기상캐스터들이 본격화한 시점은 91년부터 KBS 뉴스광장에 이익선이 등장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도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와 역할이 유사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KBS, SBS, MBC 지상파 3사에는 본사와 지역 방송사를 포함해 30여 명의 기상캐스터가 있고 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 채널과 YTN 연합뉴스 등 보도 전문 채널까지 포함하면 기상캐스터는 50여 명이 훌쩍 넘습니다. 제가 방송사별 기상캐스터 명단을 체크해보니 100% 여성이었습니다. 조직의 생리상 성별이나 나이대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치우치면 집단 내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중 주목도에 민감하고 시선 경쟁이 치열한 젊은 여성 직업군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 문제가 일정 부분 잠복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MBC는 당초 유족들의 요청이 있어야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받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조직이나 시스템은 조직의 힘이 아니라 결국 그 조직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모여 이끌어갑니다. 하루라도 빠른 조사로 실체가 밝혀져 오요한나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됐다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